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제가 놀기를 좋아하긴 해도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자리 감사하고요. 제 소개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루치 제 다이어리예요. 이만큼이 일주일이 제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기록을 하는데요. 지금 5년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이 정도는 일을 하죠. 저는 이 자리에 굉장히 재미없는 기관으로 알려져 버린 전자통신연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반 정도,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래서 소셜 활동을 하는데요. 제 일상에 이만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4일인 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다 세봤거든요. 제가 만든 지표예요. 저녁집밥 지표라고 저녁에서 밥 먹은 날을 셉니다. 4.0081 꼴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 타임라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빠라는 타이틀로. 멋진 아빠, 나 좋은 아빠, 부러운 아빠, 바람직한 아빠. 이거 민망하네, 제가 읽기가. 뭐 클리닉, 책도 쓸 수 있겠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이런 아들을 둔 내가 부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칭찬받을 수 있을까? 와이프한테. 걱정 반 자랑 반. 나 이런 아빠야. 그랬더니 당신 그런 아빠야 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빠로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을 드릴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3남자가 살고 있고요. 첫째는 1학년이고 둘째는 6살이에요. 자, 제 첫째 아들은 1학년인데 피아노니스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굉장히 일관되게 2년째 아주 어린이집에서부터 피아노를 좋아하는 이주원이야. 나는 피아니스트가 돼서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쳐줄 거예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일관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제가 발렌티나 리시차라는 피아니스트가 치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보여준 게 계기였어요. 이게 오목 두는 거거든요. 세 점 놓고 시작을 하고 오목을 주면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짓는 거죠. 제가 체스도 가르쳤고 곧잘해요. 체스는 룰이 명확하기 때문에 곧잘하고 장기도 얼마 전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뭐 여느 아이들처럼 레고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레고 키마가 집에 뭐 장식장이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레고 좋아하고. 둘째는 6살입니다. 퀴즈를 좋아해요. 낱말 퀴즈, 수학 퀴즈 뭐 그런 것들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제가 둘째를 위해서 개발한 동물 수학 퀴즈라고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말 더하기 검색 인색 얼룩말, 사자 빼기 갈기하면 엄마 사자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쥐에다 날개를 더하면 박쥐예요. 원숭이에 검은 털을 더하면 고릴라, 사슴에서 뿔을 빼면 아기 사슴, 방귀를 더하면 스컹크, 고양이에 2배 뻥튀기 하면 호랑이죠. 다리를 2개 더하면 거미라고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엄마가 내는 문제. 코끼리에서 코를 빼면 하마가 되고요. 하마에다 뿔을 더하면 코뿔소가 돼요. 은찬이 보고 문제를 내보라 했더니 검은 방울, 하얀 방울 더하면 얼룩소라고 이제 쉽게 맞추고 가재에 침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정갈이라고 맞춰요. 제가 못 맞춘 문제가 있었어요. 원숭이에서 팔다리를 빼겠대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당연히 오뚜기지. 제가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린다면 룰 브레이커가 되자. 룰을 좀 자유자재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좀 하자.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이름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이 이름이 반짝 식당이에요. 원래는 갈비집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하늘반짝이라는 것은 고무줄로 튕 튕기면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는 그 장난감을 우리 아이들은 하늘반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소금 찍어 먹는 거, 쇠고기. 그리고 여기 안 났는데 족발을 쫄깃고기라고 하고. 도넛고기는 뭘까요? 맞습니다. 도넛고기, 곱창 먹으러 갈 때 우리 도넛고기 먹으러 간다고 해요. 둘째 아이가 몸집이 굉장히 작은데도 제자리 멀리뛰기를 평균보다 월등히 하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거의 3배쯤이에요. 평균보다. 제가 아이들하고 매일 밤 6개월 넘게 운동을 하는 첫째는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1분도 넘게 버팁니다. 여기도 이름을 마음대로 붙여요.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물구나무 서기는 건 물구라고 부르고요.
하늘 사자도 개발한 그건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고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팔굽혀펴기하는 자세로 버티는 그걸 하늘 사자라고 하고 하늘 호랑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팔굽혀펴기는 팔구, 파다기 체조는 PT 체조 굉장히 좋아하고 애착을 더 가져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매일 밤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루비큐브는 다 아시죠? 이게 넷이서 하면 재밌고 뭐 셋도 괜찮은데 둘이 하면 좀 지루해요.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패를 짝을 맞춰가지고 내려놓으면 이기는 건데 바닥에 있는 패를 활용해서 짝을 맞추는 거거든요. 넷이서 하면 패가 많이 생겨요. 한번 돌아올 때마다. 근데 둘이서 하면 바닥에 깔리는 패가 없어가지고 진행이 느려요. 그래서 저는 룰을 바꾸는 거예요. 둘이서 할 때는 하나를 가져올 때마다 하나를 오픈하자. 그리고 이 오픈된 패를 공유하자. 그러니까 오픈된 패가 많아지면 금방금방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2인용 루미큐브 게임을 만들었고요. 근데 게임 룰을 바꾼다고 다 재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가위바위보가 고정적으로 중요한 게임인 이유는 명확한 밸런스가 딱 맞는 게임. 그게 재밌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은 룰도 바꾸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게임도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대부분. 근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난자는 사실 어른용 게임이에요. 협상 그리고 약간 손익을 계산해가지고 거래하는 게임이 미묘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카드도 예쁘고 아이들에게 그냥 카드만 나눠주고 짝 맞추고 그걸 다시 돈으로 바꾸게 하는 것만 시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큼만 부분만 잘라서 시켜줘도 굉장히 좋아하게 잘 하고요. 제가 아빠 어디가 프로젝트라고 직장 동료들끼리 아빠들만 그리고 아이들만 데리고 1박 2일 펜션으로 놀러를 가는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여러 가지 놀이를 많이 준비를 해갑니다. 물총 싸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개구리도 잡아서 놀고 이것도 두 번째 해에 조금 비가 왔죠. 밥도 이렇게 먹고 카드 게임도 하고 비눗방울도 불고 물놀이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이렇게 놀아요. 많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첫 해 했을 때 보물찾기가 그랬어요.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큰애들이 월등히 잘 찾아요. 작은 애들이 잘 못 찾아요. 첫 해는 이 종이에 선물이 써 있었거든요. 그때 한 사람한테 막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룰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룰을 개선을 했습니다. 색깔별로 다른 포카칩을 여러 개 숨기고 색깔별로 하나씩만 모으면 선물을 주기로. 더 이상 많이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두 개를 모았으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있는 친구랑 바꾸기도 하고 내가 많이 다 모았으면 동생들 걸 찾아주기도 하고 어떻게 경쟁보다 협력하도록 할 수 없을까라고 룰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다 같이 행복한 보물찾기가 되었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숨바꼭질을. 어딜 가나 하자고 해요. 근데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재미없어요. 숨을 데가 뻔하거든요. 애들이 숨어 있으면 어른들이 해준다는 게 고작 이거예요. 어딨지? 잘 모르겠는데? 뻔히 알면서. 그러다가 결국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 저는 일단 숨을 데를 많이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방법은 불을 끄는 겁니다. 밤에 불을 끄면 숨을 곳이 훨씬 많아져요. 내가 못 본 척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 애들도 알아요. 내가 꼭 몸을 다 뒤집어 써야 숨는 게 아니라 살짝 기둥대에 있어도 아빠가 나를 못 찾겠구나. 그러니까 숨을 데가 훨씬 많아지고 아빠가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숨어서 가만히,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든지 보이든지 저기서 저거 헤매고 있네. 난 여기 숨어 있는데. 그래서 또 제가 개발한 거는 후레쉬로 내 시선을 확장해 주는 겁니다. 불을 껐잖아요.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내가 후레쉬로 이렇게 비추면 기둥이 살짝 이쪽으로 갑니다. 후레쉬로 이렇게 비추면 또 살짝 이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여기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도록 하는 게 숨바꼭질에서 하나의 묘미를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협력하게 만들 수 없을까? 제가 이제 술 내고, 우리 아이들 둘이가 같은 편이에요.
얘들이 숨어 있고 제가 못 찾으면 그러니까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안에 둘 중에 하나라도 여기 와서 터치를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아이들 승리로. 그러니까 애들이 협력을 하고 한 명이 저를 유인을 해요. 일부러 소리를 막 내면서. 제가 그쪽으로 찾으러 간 동안에 다른 애가 터치를 하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빠를 속였다고. 그런 식으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놀이를 통해서 저는 아이들한테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리가 아빠가 만들어준 황금볶음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라고 뭐라면 황금볶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날 만들어졌을 때 너무 맛있다고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줬어요. 밤에 또 물어보는데 여기는 계란 노른자가 들어갔고 소스가 뭐냐고 묻니까 굴소스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첫째, 주원이가 소스가 하나 더 들어갔대요. 그게 아빠 마음 소스라는 거예요. 아빠 마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